지금 앞에 두 바흐의 작품은 나무 플루트에 키가 하나 붙은 그런 시대 때 작곡된 곡이라면, 지금 이제 제가 들려드릴 클로드 드뷔시의 스랭스라는 곡은 맞나요? 프로그램 맞죠? 네, 그 헐쩍 뛰어넘어서 1913년으로 옵니다. 예. 그 왜 이렇게 많이 뛰어넘냐면요, 사실 그 사이에 악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50년경에 드디어 개량된 형태의 악기도 나왔고, 그리고 사실 이 1800년대 뭐 고전을 좀 지나서 낭만은 사실은 플루트가 그렇게 융성하지 못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1900년대, 1800년 말에서 1900년대 들어오면서 프랑스를 기점으로 굉장히 플루트가 융성을 하게 된 시기지만, 그 전에 1800년대에는 조금 침체기라고 보시면 되는 게, 아마 이 악기가 개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곡가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나,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이 스랭스는 그만큼 이 악기가 개량된 후에 나온 정말 대표적인 그런 솔로곡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플룻의 레파토리 중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,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, 이 곡은 사실은 정말 그냥 드뷔시가 본인의 작품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의뢰를 받은 곡이에요. 무슨 그 연극 푸시케라는 연극에서 그 작가가 이 드뷔시에게 좀 곡을 극 음악을 좀 부탁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 의뢰를 해서 드뷔시가 오케이를 하면서 이런 곡이 탄생을 했고, 실제로 이 곡을 연주한 사람은 루이 플레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당시에 이제 1900년대 초 그때 굉장히 연주 활동을 많이 했던 유명한 플루티스트였는데, 이분이 그 연극 무대에서 또 초연을 했다고 합니다. 이 푸시케라는 연극의 3막에 나오는 곡인데요. 이 스랭스가 뭐냐면 그 목신 아시죠, 여러분들? 그 뭐 숲, 뭐 사냥, 뭐 이런 뭐 목동들을 좀 이렇게 보호했던 그런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런 목신인데요. 그 목신의 플룻이라는 부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스랭스가 라 플루트 판 해서 목신의 플룻이란 뜻인데, 왜 이런 제목이 붙여졌냐면, 원래는 그 라 플루트 판 해서 드뷔시는 그 목신의 플루트라고 제목을 지었는데, 후기에 이제 출판을 하는 분이 이 스랭스라고 그 제목을 바꿨다고 해요. 왜냐면은 그 드뷔시의 그 다른 작품에서도 똑같은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혼돈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작곡자가 직접 붙인 제목이 스랭스는 아니고요. 이 곡이 그 푸시케라는 연극 3막에 등장을 하는데, 이쪽 뭐 무대에서 플루티스트가 악기를 그러니까 그 두 명이 물의 요정과 그 산의 요정이 둘이 대화를 하는 중에 판이 뭐 플루트를 불기 시작해요. 뭐 이러면 플루티스트가 연주를 시작하고, 중간에 좀 그 페르마타라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음악이 멈춘 상태거든요. 그 상태에서 대사가 오가다가 다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쫙 연주하는 그런 곡인데, 이 내용은 뭐냐면요, 그 목신이 그 물의 요정에게 정말 딱 첫눈에 반해서 막 정말 그 쫓아가다가, 이 요정이 그게 너무 무서워, 그 목신이 너무 무서워서 그 물의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갈대가 됐대요. 갈대가 돼서 숨었는데, 이 갈대로 변한 그 요정을 보고 목신이 너무 슬퍼서 그 갈대를 꺾어서 플루트를 만들어서 불면서 이제 본인도 이렇게 죽어가는 그 장면에 이 음악이 삽입된 그런 연극의 극 음악입니다. 네. 그렇고 이 곡 자체는 뭐 한 3분 정도인데, 정말 최대한 그 드뷔시가 남긴 그 편지에도 보면 최대한 그 극의 분위기를
그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뭐 현란한 뭐 테크닉이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그 판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이루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그런 아픔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뭐 아름다움 뭐 그 이루지 못했지만 그 사랑에 대한 동경 이런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그 본인이 죽어가면서 그런 마지막 연주 정말 찬란하게 마지막 연주를 하고 죽는 이런 느낌을 최대한 살리도록 드뷔시가 예, 작곡을 했다고 예, 그렇게 편지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그 드뷔시의 극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고전 시대까지는 절대 음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묘사하는 뭐 그런 거 없이 정말 음악을 위한 그래서 아마 클래식 음악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그냥 정말 아무 뭐 내용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라. 예, 이거 좋다. 그냥 들어라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성악 아까 뭐 들어오실 때 성악곡을 다 들으셨겠지만 노래는 가사가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같은 클래식의 분야라도 오페라나 뭐 아리아나 가곡은 가사가 있기 때문에 좀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기악곡은 그렇기 때문에 가사도 없고 내가 이 작곡가나 뭐 그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예 그게 참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토벤의 뭐 대표적인 교향곡 중에 하나인 전원 교향곡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뭐 새소리라든지 뭐 바람
뭐 이런 그런 숲의 전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을 음악으로 시도를 거의 처음 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전에 뭐 하이든 같은 경우는 그런 묘사까지는 아니어도 뭐 군대라든가 아니면 시계 아니면 고별이라는 그런 심포니는 진짜 연주자들이 이렇게 한 줄씩 퇴장하면서 정말 정말 안녕하면서 이 연주회를 끝내는 그런 위트를 또 담고 있기도 한데, 그런 요소마저 없으면 정말 아까 그런 바흐라든가 CP 바흐의 곡들은 사실은 그 클래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도 특히 공감을 하고요. 그래서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약간 견디고, 그리고 그 뭐 소리를 찾는 과정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본인이 성장하는 거를 통해서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표현 음악이라든지 뭐 인상주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접하게 되면서 넓힐 수가 있는데, 사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설사 이게 정말 그 내용, 그러니까 뭐 스토리가 없는 곡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연습을 하고 뭐 계속 연주도 하면서 스토리를, 그러니까 상상을 해가면서, 아까 제가 뭐 CP 바흐 곡 같은 경우는 진짜 올드한 느낌이 아닌 바로크 음악 같지 않은 그런 저희에게 상상력의 그런 여지를 주는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 그런 연습도 계속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다 보면 정말 많이 들으시는 길이 가장 빠른 것 같고, 그리고 그러시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뭐 하나 둘씩 늘려가신다고 할까요? 뭐 예를 들어서 소리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, 크게 이렇게 뭐 같은 악기인데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이 소리가 나고 저 사람이 치면 같은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제 악기도 뭐 제가 소리를 냈을 땐 이렇게 나는데 뭐 학생한테 빌려줬을 땐 또 그 사람의 소리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흥미로운 점들을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들으시다 보면 이제 내용이 없어도 그런 나의 상상으로 좀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넓혀지면서 그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또 저희가 익히 잘 아는 그 인어공주의 얘기는 저희가 동화라고 알고 있는데, 사실은 그게 1800년대 초인가요? 뭐 독일의 어떤 작가가 쓴 이야기가, 그 이야기의 소재가 너무 뭐 슬픈 내용이긴 하지만 흥미로워서 음악의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의 여러 장르에 차용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 플룻곡 같은 경우도 운디네 소나타라고 그래서 물의 요정 소나타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정말 인어공주가 그 바다 속에서 막 이렇게 노는 그런 장면을 1악장에서 묘사하고, 뭐 파도 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피아노와 플룻의 이런 주고받음으로 느껴지고, 뭐 2악장에서는 어떤 왕자님과 사랑에 빠지죠. 이렇게 무트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런 장면. 그 다음에 뭐 4악장쯤 가서는 결국 인어공주가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뭐 깨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뭐 물거품이 되면서 뭐 그 사랑의 얘기가 저기 슬픈 얘기로 끝나는데, 그 소재가 저희 플룻곡만 아니라 뭐 펠리아스와 멜리상드라는 그런 오페라의 소재로도 쓰이고, 그런 것 같이 그런 신화라든가 그런 얘기가 정말 이 음악에도, 그러니까 낭만 이후로 오면서 정말 많이 쓰이게 되면서 아마 또 여러 그러니까 좀 관객층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모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러니까 좀 예전에는 이 기악 음악이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프레데릭 대왕이 그러니까 궁에서 그러니까 좀 귀족들이 연주하고, 뭐 핸델 같은 경우는 수상 음악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귀족들이 물놀이를 가는데
귀족이 탄 배는 여기 있고 뭐 악사들 한 수십 명이 탄 배는 이쪽에 띄워서 거기에서 이제 연주를 하도록 우리가 물놀이를 하는 동안 니네는 연주해라 이렇게 되면서 그런 음악들이 탄생을 해서 그 약간 귀족의 음악이라고 했다면 점점점 이제 그 스토리가 많이 가미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편화가 돼 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네,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것도 굉장히 네, 흥미로운.